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가스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8월 6일 목요일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종무국 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내각 간부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 직접 이 종무국을 주재한 것은 김정은이 등극해서 저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국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나오는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국무위원회 김정은이 참여하지 않고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가 주도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7기 4차 종무국 회의를 열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이번에 네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이 네 번째에 처음으로 김정은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회의에 제일 주요 인물인 최룡해는 빠졌습니다. 제가 어제 북한의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장성택 세력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층, 아직도 김정은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그것을 의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룡해는 이 중요 회의의 제1부위원장으로서 참여하지 않은 것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바로 제2북한 탈북민으로부터 발생된 코로나19에 관한 방역사업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봉쇄된 개성시 주민들에게 지원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즉 봉쇄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개성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양시 주민들의 생필품이나 먹을 것도 없는 판에 개성에 지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또다시 수탈 행위가 벌어질 것입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열을 짜내고 돈을 수탈해서 또 개성시를 지원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바로 8월 3일 저녁 7시에 있었던 대형 폭발 사건입니다. 바이리트에서는 8월 4일 항구 도시가 초토화됐습니다. 바로 항만에 보관되어 있던 질산 암모니움, 이것이 폭발되면서 마치도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도시의 30%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특히 4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질서 비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3대 비료, 즉 이 3대 비료에는 닌비료, 카리비료, 질소비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질소비료는 북한에서도 다이너마이트가 떨어지면 질소비료를 가져다가 뇌관을 장착해서 탄광이나 광산에서 발파 화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질소비료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산 암모니아, 질소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폭탄으로 개조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질소비료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비료를 보내도 질소비료와 같은 것은 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 놔두시 질산 암모니움이 폭발하는데 그 폭발 위력이 바로 소형 원자폭탄과 같은 맞먹는 위력이라고 했습니다. 버섯구름이 생겨나고 그 폭풍이 수 킬로미터까지 위력이 발생했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유리가 깨지고 건물이 파괴되는 모습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바로 8월 3일 북한에서도 질소는 아니지만 LPG 가스, 즉 프로판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폭파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경연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에 바로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해산시에 있는 프로판가스 폭발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북한의 이 하모니카 주택이라는 것은 저도 가보았지만 단층으로 길게 지어져 있고 그 한 동에 6세대 내지 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과 방이 칸막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함경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방 한 칸이 더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부엌과 맞닿은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가 있는 자그마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약 한 7평에서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엌, 방, 그리고 칸막이로 되어 있는 방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이 하모니카 주택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함경도는 이 가정용 연료로 무연탄이나 나무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프로판, LPG 가스가 이 하모니카 주택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좀 우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아니었습니다. 프로판가스, 즉 북한에서 생산되는 프로판가스는 안주 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가공할 때 나오는 그 가스를 프로판가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판가스를 탱크로리 차에다 실어다가 평양시에 있는 각 동마다에 있는 프로판가스 저장고에 저장해 놓고 그 동행 주민들을 위해서 LPG통 2개씩을 나눠줍니다. 제가 살고 있던 광복거리 주택에도 바로 이 프로판가스를 사용했습니다. 매 가정마다 프로판가스 가스통 2개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쓰게 되면 하나를 다시 충전시켰다 쓰고 이게 교대로 해가지고 2통을 주는데, 이것은 평양시만 가능한 것입니다. 평양시에서도 바로 중심구역과 간부들 사택에만 가능합니다. 중구역, 모란봉구역, 만경대구역, 서성구역, 대동강구역과 같은 중심구역에만 이 프로판가스가 배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프로판가스도 평양시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석유 콜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화로까지 사용하는 실태라는 것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산에 있는 이 하모니카 주택에서 프로판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프로판가스를 어디에서 공급을 받겠습니까? 제가 그것이 우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일반 서민들이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시에서도 간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도당위원회 간부들, 또 도검찰서나 도인민위원회, 도안전국, 그리고 해산시 안전부와 같은 이 권력기관 중에서도 고위급 인사들만이 이 프로판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폭발된 프로판가스는 바로 국경경비의 세관을 담당하고 출입국을 담당하고 있는 통검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통검소장은 도보위부 소속입니다. 소령입니다. 이 통검소장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프로판가스의 하모니카 집이 연쇄적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이 통검소장은 소장 집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판가스가 저장되어 있는 창고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함께 불이 난 것이지, 초소장 집에서 먼저 불이 나가지고 프로판가스에 전달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소식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프로판가스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고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해산에 있는 간부들 집에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이 프로판가스는 바로 북한에서 제2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삼지연 건설 현장에 보내기 위한 프로판가스라고 합니다. 즉 지금 북한은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지연시를 대대적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이 삼지연 제1차 건설은 끝났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프스 산맥에 알락달락한 정말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 마을들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자기가 봤던 그 아름다운 마을 모습을 보고 이 삼지연시를 건설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있는 마을처럼 삼지연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강도시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수탈을 해가지고 이 삼지연시를 1차 건설을 끝냈습니다. 즉 많은 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삼지연시에 대한 건설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강제적으로 그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수탈하여 삼지연시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2기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2차 신도시가 또다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주택이 건설하고 나면 외국인 관광객, 즉 백두산과 삼지연을 연결시키는 관광특구로 만들고 있는데, 이 관광지역에는 그래도 석탄이나 나무를 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무연탄을 떼게 되면 집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온통 새까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바로 이 삼지연 1기 1차 신도시도 그렇고 2차 신도시에도 프로판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즉 LPG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양강도의 도당위원회에서는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이 프로판가스를 2차 신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프로판가스 LPG 통을 구입해왔고, 그 통에 프로판가스가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가 불이 났고 급기야 프로판가스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프로판가스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사용해 봤지만 고열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또 LPG 가스통과 가스 레인지를 연결해주는 연결 공급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쓰게 되면 교체하지 않으면
가스가 셀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한번 가스를 쓰고 있다가 가스레인지에서부터 이 새는 가스로 불이 당겨가지고 엄청난 불이 붙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압력 같은 것을 족쇄가지고 덮으면 바로 죽습니다. 즉시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LPG 가스통은 고열을 받아야만이 폭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 발화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가스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스통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스가 폭발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연쇄적으로 가스통 하나씩 폭발하는 것이 그대로 보입니다. 연쇄적인 폭발이라는 것이죠. 창고에 한 곳에 모여져 있던 LPG 가스통이 연쇄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모니카 집에서 폭발해서 그 옆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 소식에 의하면 이 LPG통 수십 통이 쌓여져 있던 그것이 바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여있던 LPG통이 모두 폭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부가 폭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은 삼전시를 건설하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모두 건설을 마쳐야 됩니다. 건설을 마칠 뿐만 아니라 건설된 이 주택들에 바로 LPG통을 놓고 가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들여왔던 바로 그 LPG 가스통이 국경 세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폭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국경 출입을 관리하는 그 통검소장에게 앙심을 먹고 불을 질렀는데 그것이 바로 LPG통이 쌓여있는 그 세관 창고와 같이 붙어있던 이유로 LPG통이 폭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바로 LPG통이 쌓여있는 그 창고에 누군가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통검소장의 집으로 번져졌다는 것이 북한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북한 쿠데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천 폭발 사건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사드가 했다는 일도 있지만 이거는 모사드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용천 폭발 사고 같은 것은 바로 그 내부 깊숙이 정보원이나 아니면 반 김종인 세력이 있지 않고 그 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용천 폭발과 같은 이 대폭발 사건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김정은 독재 체제의 반기를 든 정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의 반항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좀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받은 정보는 바로 누군가가 세관 창고에 쌓여있던 LPG통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흑마늘 골드 진액 식전에 드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흑마늘 진액 골드를 한 달만 드시면 기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자체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참 좋다는 겁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